아리조나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미국 대학에서 요새 교육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그 크라우 총장께서 한 20년째 지금 총장을 하고 계신데 여쭤봤더니 자기가 있을 때 한 공대 학생이 한 5천 명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한 2만 8천 명 정도로 공대가 늘어났고 전체 학생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학과를 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 스쿨로 만들었는데 공대 같은 경우도 여쭤봤죠. 이 학과가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학과가 있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혁신을 하고 할 때 교수님들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너 핀헤드 아냐고 그래. 핀헤드. 그러더니 본인이 제가 약간 핀헤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시야가 좁다는 거지. 그래서 그 총장도 대학에 혁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지금 이제 레비뉴가 한 7가지를 자기네가 이제 하는데 거기 학생이 아까 10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 1년 예산이 한 4조 한 5,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2조가 등록금 수입이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보다 등록금 수입이 많은 거죠.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좌, 그다음에 기부금,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 그 학교가 사실 펀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버드 매니지 컴퍼니가 얼마가 지금 가지고 있냐, 기부금으로만 63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재원이 많다고 그래서 그 대학이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뭐든지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크라우 총장도 이 기부금, 그러니까 재원 확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혁신은 아이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를 다 없애고 일단 했는데 그 스쿨에 디렉터가 한 분씩 계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학과는 없이 그냥 메이저들만 이렇게 쭉 있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양대는 특색이 교육에 있어서 ICPBL, 네네. 그래서 또 산학 연계 교육을 계속 잘 해오고 있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육의 혁신을 하려면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교육 환경은 재정 투입만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교수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교육 혁신하기는 거의 어렵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한양대학에서는 그 교육 플랫폼이 ICPBL, PBL을 보자, IC. 근데 그 IC는 인더스트리 카풀드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인데 그때 인더스트리는 소사이티를 다 포함하는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공에서 다 하죠. 그래서 정치 외교학과도 하고 있고 철학과도 하고 있고 공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ICPBL이 지금 전공 교과목의 한 20% 정도가 지금 ICPBL 하고 있어서 여러 기업에서 일단 문제를 주고 그분들이 또 오셔서 평가도 하시고 그다음 경진대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고 기자님이 듣고 지금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 누구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 ICPBL을 본인이 경험해 봤을 때 ICPBL을 하지 않았던 교과목과 ICPBL을 했던 교과목의 차이. 예. 확실히 제가 ICPBL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일단 뭔가 이론적으로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이제 기업에서 같이 참여도 하고 같이 피드백도 받으면서 약간 실무적인 그런 경험을 직접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대학에 주어진 숙제가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사실 논문을 위한 논문이다, 특허를 위한 특허다. 이게 또 고질병이잖아요. 고질병인데 한양대학이 대략 에리카 캠퍼스까지 해서 한 3,500억 정도? 그죠? 연구비 수주액이. 네, 그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받는 게 한 9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총장님 보시기에는 내가 3,500억 가까운 나라 돈을 써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 우리 인류에 도움되는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저희 그 한양대학에서는 원래 이제 실용학풍이기 때문에 실사구시.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들한테 본인이 연구에서 논문을 많이 쓰시는 분도 한 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술 이전,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또 창업을 잘하느냐라고 미국에 있는 그 많은 대학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술 이전 사업화를 잘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대학에 있는 TLO는 대학에 있는 기술만을 가지고 기술 이전 사업화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시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손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신인 교수님들을 모실 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냐면 연구력 좋으신 분을 모시는 게 최고의 다음 거를 다 그 다음 단계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한양대학에서는 가슴 뛰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싶다라는 게 요즘에 우리 한양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항암제 개발하고 계시는 윤채욱 교수님도 저기 자리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교수님이 그 밤 낸 거 MIT 밤 낸 거 교수하고도 같이 공동 R&D도 많이 하셨었고 포다 갈 때도 같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실 미국 대학의 분위기 뭐 스탠포드다 MIT다 요즘은 심지어 이제는 하버드까지도 대학 주변에 밸리를 조성하고 작년에만 해도 500개 기업 스타트업을 창업을 교수님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학이 완전 진짜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한양대에 국한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아까 연구 잘하는 교수를 뽑는다 이렇게 하셨지만은 산업계에 있는 정말 예를 들면 어디 기업의 R&D 소장 이런 분들 모시려고 그러면 논문이 없잖아요. 모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학협력 교수를 모실 수 있지만 정 교수를 모시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교수님이 연구도 잘하시고 창업도 잘하셨는데 한번 보시기에 우리 총장님 말씀과 결부시켜서 한번 고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그 변화했던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에 변화했던 게 사실 보스턴이라면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또 유명한 그런 아이비리거 대학들도 있어서 굉장히 리서치 오리엔티드 된 그런 환경으로서는 세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다시 가봤을 때는 거의 그 천지개벽 같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의 그 가장 유명한 글로벌 빅파마들, 저는 이제 바이오라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제약사들이 다 MIT 주변에 그것도 캔더스케어 그 주변을 다 몰려들어서 보스턴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바이오 메카가 됐고 그러한 바이오 메카는 인더스트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리서치에서 인더스트리 쪽으로 넘어왔고 실제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인데 예전에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뜬구름을 잡는 약간의 그 미래지향적인 이런 거였지만 지금 벌써 현실이 돼서 다가왔고 지금 뭐 백신 이것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의 교수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도 이제는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또 한양대학교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또 벤처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야만 저희 미래의 먹거리도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양대는 총장님 왜 밸리가 없습니까 이쪽에? 뭐 밸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동밸리 쪽이 성동구가 요즘에 창업의 메카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아마 창업지원단장님도 그렇고 산단단장님도 그렇고 성동구하고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이 돼서 이번에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MOU를 맺었고요. 지금 여러 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연구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외국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에서 거기 나름대로 이제 밸리를 잘 구성하는데 한양대학은 하여간 산학 협력이 산학 지원이 아닌 진정한 산학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상과 학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촉발자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에 더 나가서 요즘에 산학 일체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산학 일체화를 위해서 아마 모든 대학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시프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산학 협력과 관련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거다라는 저는 희망을 항상 갖습니다. R&D와 우리 기술 사업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좀 어떠세요? 우리 한양대 뭐 에리카에서도 그런 그 산학년 그것도 잘하고 있고, 또 뭐 우리 본교에서도 우리 교수님들 보면은 그 뭐 배터리 이런 소재 에너지 쪽으로 또 잘하고, 요즘 윤 교수님처럼 이렇게 바이오 생명과학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생태계로 아까 우리 김덕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수가 대학원생이 학생이 뭔가 이게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머뭇거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저 남민우 이사장님이 닭창을 하라고 그랬는데 뭐 닭창은커녕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좀 현실은 어떻게 보시고 그걸 좀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보관이 있다면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 교수 사회에서 창업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창업의 횟수보다는 상당히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각 교수님들의 뭐 역량이 적다기보다 각 교수님들이 본인의 어떤 교수로서 본인의 평가, 뭐 연구력이 높다든 하여튼 본인의 평가가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은 너무 논문 위주로 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가장 큰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이게 오랜 관성 때문에 좀 바뀌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모든 교수님께서 뭐 다 창업을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교수로서 뭐 조교수, 부교수 이제 교수로서 이제 연구력도 쌓고 이제 승진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좀 초기에 조교수, 교수, 그러니까 부교수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연구력을 쌓는 기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창업, 뭐 사업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력을 쌓고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놓고 사회가 자기를 부를 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게 창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뭐 교수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65세 이제 정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신 분들이 아쉽게도 은퇴와 더불어 모든 것이 좀 거친 표현으로 물거품처럼 없어집니다. 연구 결과도 그렇고 본인이 쌓아놓은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사회와 다시 호흡하고 다시 사회에 한원을 하려면은 창업이란 창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작년에 산업협력단장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많은 이런 창업에 대한 홍보도 좀 할 겸 제가 스스로 한번 창업도 해보고, 뭐 20년 전에 좀 창업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 대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의 연구력의 평가 방식이 좀 바뀌어야 우리 교수님들이 좀 창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양대 교원 창업자나 학생 창업자들, 졸업생 창업자들이 사실은 뭐 실리콘밸리가 됐든 보스턴이 됐든 뭐 트라이앵글 지역이 됐든 좀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좀 임팩트 있는 연구와 창업이 될 텐데, 지금 그 동문 우리 글로벌 멘토단을 이끄는 입장에서 지금 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대학에서 창업이 약간 국내 시장만 좀 염두에 좀 두는 경향이 있다가 이제는 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는 창업자들도 많은데, 우리 김재혁 대표처럼 좀 어떻게 우리 벤처 스타트업이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거꾸로 좀 답을 해야 될 형편이 됐네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VC 인더스트리가 많이 커져서 제가 듣기로는 200개 이상의 VC도 있고, 그 다음에 연간 뭐 4, 5조의 전문 펀드도 있고 해서 그 양쪽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실리콘밸리의 그 소식이나 그 문화나 그 일하는 방식까지도 많이 도입해서 많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이나 해외 진출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걸 관련해서 저희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좀 둘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영어죠. 영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내가 사업할 만큼의 충분한 영어가 안 되면 그게 심지어 엔지니어도 여기서 그 고객사든 뭐 파트너사든 그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킬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영어라는 소통의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에 관한 그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좀 디렉트 함 시키면 따라가는 거가 아직은 좀 미숙하고 여기는 그런 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고 사실 대화보다는 그러니까 디스커션보다는 디베이트가 더 세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갖고 이제 서로 설득해서 뭔가 공감하는 공통을 찾아서 합의가 되면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수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한 이노베이션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오픈 디스커션이나 디베이트가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김재현 대표는 저희 17년 10월부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아는 사이긴 한데 결국 아까 김재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 김덕 교수님도 사실은 여름에 잠깐 뵙고 말씀 나눈 적이 있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멘토단이 동문 선후배로 이루어져서 저희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조금만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는 여기 있는 인맥을 좀 인풋을 줘서 좀 더 빠르게 또는 좀 더 리스크를 좀 더 줄여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네트워킹을 어떤 형태로든 준비하거나 도움받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제 멘토링 할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멤버십 획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어쩌다 한 번 간 사람한테는 아무도 비즈니스 걸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기술이 얼마나 나한테 입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나랑 함께 하려면 꾸준히 나랑 커넥션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디벨롭해서 그게 CES가 됐든 어떤 고객의 문 앞에서 계속 찾아가든 간에 그렇게 해서 관계가 쌓이면 그로부터 문은 조금씩 열리면서 그 좀만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 사람 제일 잘하는 건요 키워드만 잡으면요 실행은 정말 잘해요. 내가 뭘 해야겠다 또는 어디 공략을 해야겠다 하면 그 실행량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실행을 하기 위한 문을 여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스타트업 분들이나 또는 학계나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이제 정권 교체기잖아요. 금방 비서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양대학 총장으로서 네. 물론 뭐 사전에 김종장 이사장님하고 상의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이제 차기 정부에 뭐 총장으로서 내가 몇 년 해보니까 뭐 교육도 그렇고 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여건도 그렇고 또 창업도 그렇고 좀 어떻게 좀 정부가 같이 우리 호흡을 맞춰서 잘 좀 서포트했으면 좋겠다. 많은 우리 과학기술인이나 엔지니어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차기 정권에서는 과학기술 중심 문명을 좀 만들자. 그다음에 뭐 공학 중심 문명을 만들자. 뭐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이나 공학에 기술에 매몰된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인류와 우리 세상, 우리 산업 경쟁력 높이고요. 인류와 세상을 편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까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차기 정권에 바라는 점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전에 총장님이 또 많은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대학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을 기업가 대학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저 한정환 교수님하고 지금 말씀 나누다가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건데 이 대학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논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교수 업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승진 승급과 관련돼서는 그건 미니멈 리퀘어먼트인 거예요. 그냥 논문. 그 다음에 쓰는 건 이제 자기의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미니멈 리ኳ이언트에 대한 거는 이제 질적인 평가, 소셜 임팩트 있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 말씀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창업을 좀 잘하는 대학, 뭐 교원 창업이 됐든 학생 창업이 됐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지금 여러 부처에서 다음번 정권에서는 그 대학을 좀 지원해주는 어떠한 그 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다른 거에 의해서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재정 지원 사업을 밟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창업과 관련된 링크된 어떠한 펀드, 그래서 대학을 지원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학원생들 창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창업을 잘하는 대학들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또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좀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나 기술 창업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주제가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저는 좀 진짜 재학생들의 이제 학생 창업 관련해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좀 총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아까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의대 이공계 하다 보니까 사실 인문사회 예술 쪽 학생들은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나 BTS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국뽕으로 이렇게 소재로서만 좀 활용되고 막상 창업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실지가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재원 없습니까? 재원. 학생이 느끼는 재원. 우리 대학원생이. 이제 두 번째부터 재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창업자분들이 이제 자기 나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시제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학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말 시장에 나가려면은 검증을 받고 고객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학교에서 조금 이제 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 사실 이제 교원분들 하면 약 2만 명 가량의 또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학교가 테스트 베이스가 돼서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뭐 수업 정보라든지 아까 뭐 연구나 그런 데이터 등을 좀 공유해 줄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데이터 그 자체를 넘어서 우리가 좀 더 혁신적으로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까지 어떻게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인문사회계 창업. 사실은 그 아까 김재혁 학생 그 창업 사례를 봐도 알지만 사실은 아이디어 싸움이지 만드는 것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디선가 다 만들어주는 그 전문가들이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그 기술 장벽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고 기술은 다 이미 다 나와 있다. 그걸 잘 찾아서 본인한테 맞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그 형태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을 잊었습니다. 뭐였죠? 다시 두 번째 질문이? 예.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은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그 지적재산권 문제가 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업 그렇게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